이 신용조회를 하는 이유가요, 상대방이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역계약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험관리 방안이라는 단어가 우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요.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원래 상거래에서 나온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거래를 하실 때 이 예측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거래를 할 때는 어떤 위험과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워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안을 잘 세우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하시면은 원활한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무역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 계약의 기본 위험 관리 방안은요, 먼저 신용조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신용조회를 하는 이유가요, 상대방이 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서도 나타내고 있지만은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을 이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 체결해서 상대방의 금품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사기, 기망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용조회가 상대방의 신용을 본다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용조회는요, 우리가 많은 외부의 신용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신용조회를 상대방 기업체에 신용조회를 하면은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무역을 할 때는 상대방 업체에 신용조회를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역보험공사는 신용조회 기관이 아닙니다. 이 보험회사죠. 그런데 보험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보험회사도 보험을 받아줄 때는 이 사람이 위험한지 안 위험하지 않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이제 보험을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거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용조회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규 거래업체는 이거는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용조회를 해가지고 저 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요. 또 우리가 수출자에게는 사후 결제를 하는, 즉 사후 송금이나 이제 추심거래 또는 신용장 결제 이런 걸 할 때는 그 셀러가 먼저 물건을 보내주고 바이어가 나중에 이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이어가 나중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수출 플러스 보험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플러스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제 신용조회를 해서 상대방 업체에 이제 그 신용 상태를 보고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용조회를 하실 때는요, 회사 이름으로 신용조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용조회 하실 때는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번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문으로는 비즈니스 레지스트레이션 다큐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우리가 incorporation document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상대방에게 영문으로 발급을 해달라고 해서 이 서류를 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하시면서 국외기업 신용평가 이제 조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우리가 미국하고 거래를 할 때는 이 듄스 넘버라는 것을 계속 미국의 이제 수출자나 수입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듄스 넘버는 뭐냐면요, 미국에는 기업체 신용조사기관이 듄앤브래드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기업체 신용조회를 하면은요, 그 기업체에 어떤 우리 개인의 그 주민넘버 같은 그 9자리의 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 그 미국 수출자나 수입자가 이 번호를 달라고 하면 그 번호를 주면 바로 여러분 회사에 신용이 조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거래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듄스 넘버를 미리 받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게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활한 거래를 하고 미국 그 업체들이 이 남발을 달라 할 때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미국과 거래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요, 이 듀스 넘버를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느냐면요, 나이스 신용정보에 가면은 이제 듀스 넘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항목을 보시고 우리는 이런 항목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항목에 맞추어 가지고 듀스 넘버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비용이 이제 책정이 될 것입니다. 자,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를 한번 보죠. 우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요약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요약보고서가 간단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등급을 주면서 이 수출보험 가입할 때도 무역보험공사에서도 이 요약보고서의 등급을 보고 자기들이 수출보험을 인수하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지금 33,000원입니다. 요약보고서는요. 그런데 괄호를 해가지고 제가 66,000원을 적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66,000원은 대기업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반값으로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풀 리포트는요, 기본적인 요약보고서에다가 그 다음에 신용조사 보고서 원본을 같이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비싸게 나오는데 여러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요, 굳이 풀 리포트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수출보험을 가입하고 상대방 신용 등급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약보고서만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은요, 보통 이 신용조사 기간이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하기 전에 벌써 다른 업체가 해외에 있는 업체의 신용조사를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다면은 이런 자료들은 바로바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등급을 봅니다. 이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등급은 여러분들 그 신용조사 보고서를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 가운데 크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ASF 등급이 있습니다. 이 ASF 등급은요, 정상인수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정상인수를 하느냐 하면요,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이나 수입보험을 이제 그 인수할 때는 A에서 F 등급이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을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A에서 F 등급이 나와서 보험이 가입된다면은 이 기업들은 사실상 재무 상태나 모든 면에서 안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DEF 등급은 보시면은 수출 보험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보험 금액을 제한을 했을까요? 그것은 A, B, C를 빼고 D, E, F 등급은요, 사실 조금 위험한 어떤 등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A, B, C 등급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수출보험이나 이런 걸 가입하지 않고도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DEF 등급이 나올 때는 이게 일종의 위험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출을 하실 때는 이 DEF 등급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수출보험을 가입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G 등급이 나오면은요, 이게 일정 이제 그 조건이 맞으면은 수출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G 등급부터 수출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출자라면은요, G 등급일 때는 사후 송금, 추심거래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금 결제를 해야 되냐면 100% 사전 송금이나 아니면은 신용장 결제로 돌려야지만이 보다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R 등급이 나오는데요. 저는 R 등급 나오면은요,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R 등급은요, 보시다시피 자본 잠식, 저 회사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무역 사기를 쳤거나 이런 무역 전과가 있는 기업체는 R 등급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 신설법인이 조금 애매한데요. 신설법인이 왜 R 등급이 나오냐면은 이 경영 성과물,
즉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설법인을 믿을 수 없느냐?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무역 사기 집단도 보면요, 전부 다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는요, 그 법인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또 신설법인 만들어서 이제 사기를 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설법인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R등급은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거래하신다면 100% 사전 송금 또는 신용장 결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용평가 보고서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이 다 적혀 있습니다. 국외기업에 대해서 신용조회를 한 것. 요게 첫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보는데요. 이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등급이 나와 있고 제가 거기에 설명해 드렸던 이제 등급 보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내용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 등급만은 확실하게 보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수출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업체와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실 때는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신용조회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작년에 A등급이었다고 해서 올해도 A등급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조회를 하면 보시다시피 신용조회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히스토리 보면서 등급에 따라 가지고 대금 결제를 계약서에 작성할 때 대금 결제를 플렉스블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F등급이 나왔으면은 우리는 수출보험을 가입을 하고 진행을 했었다. 그런데 올해 신용조회를 해보니까 G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대방 거래처하고 만약에 바이어라면은 여러분들이 셀러고 상대방이 바이어라고 하면은 이제 대금 결제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출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전 송금이라든지 또는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 신용조회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상대방의 신용조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용조회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계약서에 대금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역거래도 결국은 상거래입니다. 이 상거래는 셀러 입장에서는 물건을 주고 대금을 잘 받는 게 중요하고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대금을 주고 계약과 동일한 물건을 이제 정해진 기간 내에 인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거래의 밑바탕은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서를 적기 전에는 이제 신용조회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대금 결제 방식 정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조회에 관련된 위험관리 방안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위험관리는 신용조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신용조회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기본적으로 신용조회를 진행할 수 있고 회사 이름이 아닌 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신용조사는 약 3주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신용조사를 신청 기록이 있는 업체의 경우 바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 등급 A부터 F까지는 정상인수 등급입니다. 하지만 D부터 F등급은 수출 보험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G 등급에부터는 위험한 등급이기에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R등급은 자본 잠식, 무역 전과, 신설 법인, 개인 법인 등의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등급입니다.